조계종 새 총무원장의 원행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과 중앙승가대 총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꼽힙니다. 금산사에서 출가해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오르기까지 원행 스님이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남북의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이 북측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 직지,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에 원행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승가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류기한 기자입니다. 기호 2번 235표가 되겠습니다. 원행 스님이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거인단의 민심은 결국 소통과 화합을 내세운 기호 2번 원행 스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의 동반 사퇴로 단독 후보로 남은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투표에 나선 선거인단 318표 가운데 235표를 얻어 조계종의 새 행정수반으로 선출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조계사 대웅전으로 자리를 옮겨 고불 의식을 치렀습니다. 조계종을 이끌어 나갈 새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 스님은 첫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새로운 원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단 안팎으로 많은 견해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유상 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중점 추진 과제로 승가복지와 종단 화합, 사회적 책임을 내세웠습니다. 승가 내부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스님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래서 승가 소속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승 불교로서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불자교류 협력에 앞장서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불자교류 협력에 우리 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불교 문화발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불교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 나아가 현대 사회에 맞는 불교 문화 창조에도 힘쓰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기자회견 직후 4층 접견실로 이동해 현 집행부 스님들과 종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곧바로 부실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무부장에는 전 사서실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에 불교중앙박물관장 오심 스님, 호법부장 서리에 전 동국대 사무처장 성효 스님 등이 첫 집행부로서 원행 스님과 손발을 맞추게 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헌종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으면 당선을 최종 확정짓게 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과 중앙승가대 총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꼽힙니다. 금산사에서 출가해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오르기까지 삶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973년 김제 금산사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현 원로의원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행 스님. 스님은 같은 해 법주사에서 해정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거쳐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원행 스님은 제11대, 12대, 13대, 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소임을 맡는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또 2014년에는 종단의 승가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 총장직을 맡아 후학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총장 재임 시절에는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도자기에 대한 강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대해 큰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도자기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원행 스님은 지난 2016년 제16대 조계종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이번 총무원장 선거 실시 전까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물론 중앙종회가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비춰지면서 종도들에게 우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손합은 이와 같은 공과를 거울 삼아 16대 하반기 중앙종회를 종도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회로 이끌고자 합니다. 또 원행 스님은 종교를 넘어 사회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불교계 장애아동 복지시설인 승가원의 이사장과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원장을 역임하면서 대사회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해결 방법은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와 공식적인 배상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과서에 수록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쉴 틈 없는 활동 속에서도 원행 스님은 꾸준히 법석에 올라 신도들과 소통하면서 부단한 수행 정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의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 원행 스님이 종교와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혼란에 빠진 종단을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원행 스님은 전임 총무원장 불신임 당시 현직 중앙종회 의장 소임을 맡았던 것이 출마를 결심한 주요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행 스님은 참회하는 자세로 선거인단도 꾸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 임했지만 3명의 후보가 공동 사퇴하면서 불공정 선거를 비판해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후보 등록부터 당선까지의 과정을 홍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은 지난 4일 후보 등록 첫날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마치고 추첨을 통해 기호 2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원행 스님은 지난 11일 자격 심사를 통과한 직후 현 종단 상황에 대한 책임감이 출마의 주요 배경이 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직의 소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총무원장의 불신임 당시 중앙종회를 이끌었던 원행 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참회를 먼저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전부터 중앙종회 의장이라는 현직 프리미엄 탓에 주요 후보로 줄곧 주목받았던 원행 스님은 공식 선거인단을 꾸리지 않는 것으로 참회를 실천했습니다. 원행 스님이 과반을 뛰어넘는 235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자세로 임한 선거운동이 종단 화합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사부대중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소수의 지적과 제안도 크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소외받는 종도가 없도록 살피면서 귀를 기울여 갈등과 종단 발전에 초석이 되겠습니다. 원행 스님의 이 같은 입장과 자세는 다른 후보들과도 공감대를 이루면서 선거 초반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뭐 네거티브라 그런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우리 외부에서 지금 스님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 양분되어 있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개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소임자가 나오면 좋겠다는. 특히 이번 선거는 총무원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관위 주최로 2번의 종책 토론회가 성사되며 이전 선거와의 차별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3명의 후보가 불공정 선거를 이유로 동반 사퇴하면서 종책 선거 분위기는 첫 단독 후보 선거라는 오점으로 색깔이 바랬습니다. 종단 기득권 세력들의 불합리한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엄중한 종단 상황 속에서 단독 후보로 나와 당선을 확정지은 원행 스님이 앞으로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해 어떠한 행보를 벌여나갈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원행 스님은 화합과 소통을 통해 종단을 안정시키고 불교문화진흥과 승려 노후복지 강화 등을 통해 종단 발전과 혁신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행 스님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종책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은 종단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의 종무 행정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늘 낮은 자세로 존중과 섬김의 총무원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서 이 여러 중책을 나름대로 하면서 늘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공심과 무상입니다. 그래서 공선후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상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무소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와 그리고 공선후사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원행 스님은 중앙의 업무와 권한을 교구본사에 대폭 위임해 전국 교구본사들을 중심으로 한 종무행정 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와 교육, 포교 등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구 특별 분담 사찰을 지정하고 말사주지의 인사권을 교구에 이양할 방침입니다. 중앙에서 많은 것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제 인사와 재정 문제는 되도록이면 본사에 다 이양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교육과 수계 승정 문제 그리고 대사회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행 스님은 고령화로 인한 스님들의 노후 복지 정책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000여 명의 조계종 스님들에 대해 4년 동안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가 들고 몸이 아플 때만 이제 그 본사를 찾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또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또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와 함께 21세기 불교문화 시대에 부응해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불교문화진흥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형문화재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들의 어떤 인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범패랄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거기에 이제 속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쉽게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문화정책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서 다양한 그리고 알뜰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원행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장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승가교육 체계 개선과 종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문화재청은 재개하기로 했던 제8차 개성만월대 공동조사와 유적 보존 사업과 관련해 북측이 공동조사 연기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지난 25일 북측 발굴 인력 준비 부족 등 행정적인 이유로 당초 그제 착수 예정이었던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재개를 연기해 줄 것을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에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가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연기가 북측의 발굴 인력 미확보로 인한 연기인 만큼 다른 남북교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통일부와 함께 지난 6일 개성에서 북한 민화협과 실무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석 달간 제8차 만월대 공동조사와 유적 보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의 고장인데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자 불교가 낳은 대표적인 문화유산, 직지를 주제로 다음 달 1일부터 청주에서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불교계와 함께하는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을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 요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1377년 고려 말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 스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직지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불교가 낳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직지. 청주시는 이 같은 직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경년으로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도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저희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청주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은 백운화상 스님께서 직지를 편찬하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해서 불교계와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바라면서 저희들 열심히 오셔서 큰 잔치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직지 코리아가 직지의 역사적 가치와 창조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행사는 직지 내면의 가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주제도 직지, 숲으로의 산책으로 감성적입니다. 직지가 불교의 문화유산인 만큼 충북 불교계의 참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직지 코리아 조직위는 최근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와 청주시 불교연합회와 협약을 하고 축제 성공 개최의 뜻을 모았습니다. 입장객은 저희가 4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성지순례 코스로 저희 청주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에 오셔도 손색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의 전야제는 청주시 불교연합회가 맡았습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는 30일 청주 무심천 광장에서 유등제와 함께 백운화상 스님의 진영을 최초로 공개하고 달해제를 봉행하며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의 성공을 발언합니다. 직지 사상의 우수성과 또 그 가르침을 널리 홍보하고 또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이 아주 성황리에 무사히 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해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발언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지의 내면에 갇히는 곳,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치입니다.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은 직지의 가치, 부처님 가르침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힐링의 축제가 될 겁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구에 맞서 싸운 의승수군의 본부였던 여수 흥국사에 108개의 돌탑이 조성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불자의 간절한 발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 영치산 품에 안겨 있는 천년고찰 흥국사. 경내 산길로 접어들면 거대한 돌탑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거북이 형상에서부터 사람 키의 3배가 넘는 돌탑까지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때마침 돌탑 사이로 핀 꽃무릇이 돌탑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합니다. 흥국사 경내에 조성된 108개의 돌탑은 독실한 불자인 지역의 한 기업 대표가 지난 2012년부터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산단이 들어오면서 건설하며 많은 그 근로자들이 희생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목적도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중화공업이 아주 발전을 해야 됩니다.
종합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108돌탑공원은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바친 의승수군과 안전사고로 희생된 여수산단 근로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김철희 사장님이 신심을 내서 이렇게 탑을 만들었으면 하고 처음에는 몇 개를 만들지만 그럼 기왕이면 그 도서람까지 도ol천까지 올라가면서 108 돌탑을 만드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창건의와 똑같고 뜻이 똑같고 그래서 요즘 모든 고원들을 천도하게 되고 실제로 흥국사에 주둔한 의승수군들은 전쟁터로 향하기 전 돌탑을 쌓으면서 승전을 기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인들도 김 대표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흥국사에서 이 108개의 탑이 있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그 탑은 대신기고 있는 김철희 회장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상사건물도 하고 흥국사와 어울려진 돌탑이 정말 여수의 자랑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8돌탑공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참배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돌탑과 깨끗한 계곡물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웠고 엄마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수시와 흥국사는 돌탑공원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108개의 돌탑.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는 완벽한 균형미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천년고찰 여수 흥국사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죠. 오늘은 그 28번째 순서로 종립대학인 동국대 야구부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이건열 감독을 정영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 90년대 한국 프로야구를 호령했던 해태 타이거즈의 이건열 선수.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해 원조 멀티플레이어, 소리 없이 강한 선수로 불렸던 이 선수는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의 모교인 동국대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건열 감독은 2014년 전국대회 4관왕을 차지하는 등 부임 이후 개인 통산 100승 기록을 달성하면서 동국대를 대학야구의 최정상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기만 10차례 넘게 흔들면서 지도자로서도 선수 시절 못지않은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야구도 인생하고 똑같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야구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다 하듯이 야구도 마찬가지다. 이건열 감독이 야구를 상생과 화합의 운동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 감독은 선수 시절 당시 해태의 명장 김웅용 감독과의 불화설 등으로 야구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이 감독을 달래고 붙잡아준 건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불교 사찰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또 이럴 때 한번 정말 앉아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구나. 마음이 비워지면서 뭔가 내가 이 정도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오고 어디 가나 한 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공양드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기아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선수 시절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8번이나 들어올린 이건열 감독. 시대가 많이 변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후배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누구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이 감독은 연습장에 나온 시간만큼은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학 생활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명을 받고 거기에 못 들어간 선수들이 대학에 와서 마지막 4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꿈이 이제 프로야구 운동장에 나와서만큼은 최선을 다해라. 딴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럴 바에 나오지 말아라. 그럼 다치기도 하고. 동국대 시절 대학 최고 수준의 강타자로 프로 시절 전천후 선수로 명성을 쌓았던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건열 감독은 요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야구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프로야구 감독을 단 1년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꿈이 있다면 정말 최고인 프로야구에 가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고 제 나름대로는 준비가 돼 있는데 보고 내 철학 가지고 뭐 1년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 불교의 차기 지도자이자 조계종의 행정수반으로 원행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새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 스님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거친 경륜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이루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임 총무원장의 중도 낙마와 이를 둘러싼 종단 내부 갈등, 흔들리는 승가 공동체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지 않고 사회가 오히려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는 이제 마감돼야 한다는 사실, 불교계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